반갑습니다. 가천대학교 교수 송진구입니다. 얼마 전에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4년 안에 주요 국가 15개 나라에서 무려 500만 개 이상의 직업이 소멸된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0만 개.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금부터 7년 안에 현재 여러분의 많은 직업들이 있잖아요. 한국 전체 직업의 61%가 인공지능 로봇한테 대체된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분들 100분 중에 61명이 직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대체하는 거예요? 로봇이 대체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한데 앞으로 지구를 지배하는 자가 바뀔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현재 여러분 지구를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 근원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센가요? 아니죠. 뭐 때문에 지배해요? 그렇죠. 지능 때문에 지배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보다 힘센 동물은 많아요.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근데 왜 지금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는데 대체 바뀔 거냐? 누가 지배할 거냐? 저는 인공지능 로봇이 지구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의 주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야? 그게 뭔데? 학자들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 그게 도대체 뭐야? 그걸 한번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닥치면 우리가 그냥 당할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안에 우리 직업의 61%가 걔들이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강의는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도대체 뭐니 이게? 미리 보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전략이 뭐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꼭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 여러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뭐가 되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나 중에 초등학생 혹시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자나 자녀들 중에. 이 친구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요. 사회에 딱 나올 때쯤 되면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자나 자녀들이 엄마 나는 나중에 졸업해서 어떤 직업을 가질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세무사가 될 거야. 예를 들어 난 판사가 될 거야. 그러면 애들이 열심히 졸업해서 학교 딱 나왔어. 그때 세무사나 판사나 직업이 없는 거야. 무서운 시대가. 찰스 다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살아남는 것은 힘이 세거나 영리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아요. 강한 자가 지배한다면 지구는 인간이 지배하지 못했죠. 인간은 적응력은 이거거든. 그래서 아직도 희망을 못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그 4차 산업시대에서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니? 다 그런 개념 정리됐죠? 자, 이번엔 솔루션입니다. 답을 줘야 되는데, 그럼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그 방법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3가지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3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연결지능을 가져라. 이 연결지능의 연결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연결이에요. 너와 너를 연결해 주는 거, 나와 너를 연결해 주는 그 연결지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의 사회, 드림 소사이어티가 오는데 왜 꿈을 꾸면 자가 성공하냐면은 연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연결 사회,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에 엄청난 사람들이 연결이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공할 거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애터미 사업이에요.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진짜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연결과 고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아직은 의구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래서 엄청 부자가 되는 사람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자, 이 여행자가 제가 옛날 스페인 산티아고 갔을 때 고통스러웠던 사진인데 잘 안 보이나요? 이 여행자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행 가면 숙소가 필요하죠. 근데 이 숙소에서는 누가 필요하냐?
여행자가 필요해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벌거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집이 필요해. 잘 방이. 이 사람은 그 방에서 재울 손님이 필요해. 지금까지는 내가 손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했냐면 땅을 사고 집을 지어서 호텔이나 무슨 모텔을 만들었어요. 숙박 시설을. 토지 자본 노동의 시대였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에어 땡땡사라고 이 방송의 문제가 그걸 얘기를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에어 땡땡사가 있어. 이게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는 컨셉이 재밌었어요. 어떤 컨셉이었냐면 우리가 사실 어떤 호텔에 가서 자는 건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개념이 뭐냐면 남의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에 가서 방 한 칸에 내가 자는 거예요. 그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걸 런칭시킨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호텔업을 하는 회사 중에 전 세계 아주 손꼽히는 회사가 H호텔 체인이 있습니다. H호텔. 그렇죠. 그거 맞아. 그 호텔 체인인데 그게 전 세계에 방이 65만 개가 있대요. 전 세계. 근데 이 방은 누가 만든 거예요? 다 H호텔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땅 사고 건물 줘서 다 올린 게 전 세계 65만 개. 근데 에어 땡땡사가 갖고 있는 방이 얼마냐면 전 세계에 200만 개야. 이 사람들 기업 가치가 34조 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에어 땡땡사가 이 집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땅을 샀어요? 여기 종업원 뒀어요? 아니야.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연결이야, 연결. 개념 오시겠어요? 그 기업 가치가 34조라니까. 애들은 땅도 없고 집도 없어요. 사람도 고용 안 했다니까. 이게 미래 산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독식하게 된다. 34조. 자, 여행자가 또 다니다 보면 우리가 딴 나라 가면 돌아다닐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동 수단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택시가 필요해. 그럼 택시 회사는 누가 필요해? 여행객이 필요해요. 태워야 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여행객을 태우려면 택시 회사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회사를 만들고 차를 샀어. 기사를 고용해서 운수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산업을 연결이라고 그랬죠. 이 둘을 연결한 회사가 있어. 유땡땡사라는 게 우땡땡사. 이게 또 글로벌 회사인데 알만한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차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 미국의 지사가 있어요, 지사. 지사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사의 기업 가치보다 얼마 전에 생긴 유사가 더 높아. 이 기업 가치가 76조 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택시를 샀어요? 직원을 고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한 건 뭐예요? 그렇지. 연결이야, 연결. 차가 필요한 승객이 필요한 차를 연결만 해준 거야. 개념이 옵니까? 이게 미래 산업의 키예요. 굳이 내 거를 보유하지 마라. 토지, 노동, 자본의 시대는 끝나버렸다. 끝났다. 그럼 뭐를 해야 돼? 연결. 필요한 자들을 연결하면 그 사이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승자 독식이라고 얘기하냐면 택시 회사를 하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서 그만큼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를 사지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자, 이 두 개 회사를 놓고 우리가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이 회사들이 제조 공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고가 있나요? 없습니다. 재고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점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만약 망하면 리스크는 뭐예요? 없어요. 리스크를 누가 지는 거야? 그 건물 주인, 그 집 주인, 택시 주인이 리스크를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유일한 건 뭐예요? 그렇죠. 연결이에요, 연결. 훌륭하네요, 여러분. 연결. 그래서 앞으로는 토지, 노동, 자본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여기다 매몰되지 마라. 답은 뭐냐? 보유하지 않은 자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연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부를 축적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대에서는 5개는 필요가 없고 하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장, 재고, 점포, 인력, 리스크는 필요가 없어. 대신 뭐냐? 연결만 해라. 연결이 답이다.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연결해라, 연결. 그래서 그 아까 에어땡땡사 창업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친구인데 처음에 이 에어땡땡사를 만들었을 때 100명 만드는데 1년 걸렸대요. 모집하는데.
1000명이 100명이 1000명, 1000명이 10,000명 만드는 게 더 쉬웠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금까지 덧셈의 법칙이었어요. 차 한 대 더하기 차 두 대, 차 세 대 이렇게 하든 그게 아니야. 앞으로는 자승이다. 그러니까 승자는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굳이 자본을 보유하지 않고 연결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연결. 자,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라.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뭐 기차역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차 타려면 다 모이죠. 전국에서.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 보면 중심을 놓고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는 뭐 시간 뭐 장소 제약도 없어요. 뭐 미국에서 올 수도 있고 다 외부로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싱글 사이드, 투 사이드를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떤 대상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플랫폼들을 깔아놓는 거죠. 근데요, 이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맥이 있어야 돼. 사람. 그래서 이 여러분 살면서 저도 이걸 많이 느끼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저는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정의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해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책이 하나 있는데 이 하버드 교수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수학, 의학, 과학을 인간관계에 묶은 거예요. 그랬더니 재미난 결론이 몇 개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끼리 모여있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지들끼리 뭉쳐있잖아. 그죠? 그 좋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거야. 그걸 이 사람들이 그림으로 나타낸 게 이 놀라운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야. 점의 끝에 대부분 위치해 있습니다. 각 끝에 모여 있어. 근데 연두색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둘이 잘 안 섞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만나고 진정성 있는 사람들을 또 자기들끼리 만나더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만나지 말아야 돼. 왜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 있죠? 만나지. 근데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충전자. 만나기만 하면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 만나야 돼.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문제다? 내 문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맥의 달인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줘라입니다. 먼저 줘라.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저도 내가 똑같은 일을 해서 남들하고 근데 남들보다 좋게 대우받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나쁘게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전 좋게 받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이건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남들한테 뭔가를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은혜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베풀어라. 두 번째는요. 조건 없어야 돼. 그냥 줘야 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뭐 줄래? 이러면 안 돼. 그리고 고마운 사람보단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감동을 줘야 되는데 이 감동의 선물이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굳이 여러분 남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뭐를 조그만 걸 사더라도 항상 남의 걸 같이 사보세요. 같이. 그걸 줘보세요. 큰 건 아니야. 조그만 것도 괜찮아. 몇천 원짜리도. 그럼 주다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자기도 모르게 부채가 생겨요. 내가 쟤한테 갚아야 되는데 언젠가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것들이 감동을 주고 꼭 선물이 아니어도 돼요. 어떤 고마운 얘기들, 격려들. 우리가 힘들 때 많잖아. 그걸 주는. 그러면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남들을 설득할 때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 남을 설득을 많이 한다고 보는데 거꾸로입니다. 신체적인 요소가 남을 설득하는 데 제일 높아. 55%야. 이 신체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남들하고 얘기할 때 관계를 좋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 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 네. 그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알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들 앉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남 얘기를 잘. 그리고요, 남 얘기를 잘 듣는 걸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청자인데 여러분 들을 때 어디로 들어요? 귀로 듣죠. 그건 여러분이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자가 이게 임금왕자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귀자.
이거는 뭐예요? 열십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눈목자예요. 이게 한일자고 마음심자인데요. 한번 따라서 읽어보세요. 임금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일관된 마음으로 들어라. 이게 청자예요. 귀도 보통 귀가 아니란 얘기예요. 누구의 귀야? 중요한 건 이거야. 몇 개의 눈? 10개. 이 한자가 수천 년 전에 생겼잖아요. 아까 제가 멜라비언 효과 보여드렸죠. 남 설득할 때 신체적인 거라 그랬잖아. 이게 이거야. 다시 한번 보세요. 아, 네. 기억을 꼭 하셔야 돼. 눈으로 들어라. 몇 개? 누구의 귀로? 어떤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그러면 주변에 좋은 인맥들이 생겨서 여러분의 플랫폼은 단단해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도울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익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리고 대화에 적정 시간 있는 거 모르실 거예요. 가장 듣기 좋은 시간, 대화할 때 얼마일까? 10분? 45초입니다. 약간 지루한 거 1분 30초야. 말하는 사람이 헷갈릴 때가 와. 2분 10초.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3분이에요. 대화는 주고 받아라. 45초 이상을 길게 얘기하지 마라. 남들이 얘기할 때는 들을 때 어떻게 들어라? 눈으로 들어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 네, 그렇게 들어라.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몽상가가 되라. 엉뚱한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이 4차 산업시대에서는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답이 없다. 우리 프로그램에 MBC TV 특강에 출연했던 이 유발 하랄이라는 세계적인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하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앞으로 그게 그 친구들이 40대가 되면 90% 이상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쓸모없는 걸 배우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9개의 점을 4개의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떼지 말고. 안 될 겁니다. 저도 아무리 안 돼. 내 표. 아무리 안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할 때 여러분 요 안에서 요걸 연결하라고 한 적 있어요? 없어. 근데 나도 모르게 요 안에다 틀을 맞춰버리는 거지. 그래서 답이 없다. 벗어나라. 그 아델프 키에프라는 이 젊은 어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 올림픽 기록을 깹니다. 수영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 했던 영법하고는 다르게 한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친구가 세계 최초로 한 게 이거예요. 플립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요 이전에는 가서 수영 선수들이 벽을 터치해서 돌을 때 물에 이렇게 돌았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터치하고 물에 돌았대 이렇게.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 가서 돌아서 뒤로 빨리 차고 나오죠. 지금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발로 차지 말라는 법칙은 없는 거죠. 이걸 최초로 한 거예요. 엉뚱한 상상. 그게 역사를 바꾼 거고요. 수영 선수들의 제일 큰 고민은 가장 작은 수영복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작은 수영복을 입을까?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안 소프라고 시드니 삼관왕을 했는데 이 친구는 이거 입지 않았어요. 삼관왕 할 때. 뭐 입었을까요? 전신 수영복 입었어. 그러니까 그때 언론에서 그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 무슨 수영 선수가 옷을 입고 헤엄을 치냐?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요. 이 맨몸보다 전신 수영복이 물과의 마찰 계수를 더 다운시켜드리는 거야. 엉뚱한 발상을 해라. 앞으로 이 시대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해라. 그래서 이 시대는 몽상가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죠? 그 에어 땡땡사, 유 땡땡사 지금 상식으로는 요 이전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호텔도 없는데 자기 차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벌어? 근데 지금 그 시대가 왔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3가지. 첫 번째 뭐였어요? 연결. 금방 까먹었잖아. 연결. 연결은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2번째가 뭐예요? 플랫폼. 3번째가 뭐였어요? 완전히 몽상가의 발상을 해라. 그래야 이 시대에
주인이 돼서 미래의 내가 독식을 할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 돌아가셔서 꼭 애들한테 전해주세요. 아셨죠? 자,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